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2024년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레전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3-24 시즌이 끝나고 클럽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이 계약이 종료되어 은퇴나 타팀 이적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선수마다 다른 이유로 클럽을 떠나면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 컨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어떤 이유로 팀을 떠나게 됐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비에 지루는 프랑스 출신 공격수로 11-12 시즌 몽펠리에에서 21골 1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우승과 함께 득점왕 타이틀을 따내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2012년 여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아스날에서 6시즌 동안 253경기 105골 41도움, 첼시에서 4시즌 동안 119경기 39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무려 10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7월 34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 AC 밀란으로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필리포 인자기 이후로 9번 공격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밀란 팬들은 그동안 이어졌던 9번의 잔혹사를 끝내주길 기대했습니다. 지루는 팬들의 기대에 화답하듯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방 압박과 동료들과의 연계,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며 3시즌 동안 48골 19도움을 기록했고 2024년 5월 15일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을 발표하며 유럽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티아고 실바는 AC 밀란으로 이적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힘든 주전 경쟁이 예상됐으나 노장들의 급격한 포마락으로 손쉽게 네스타의 옆자리를 차지했는데요. 기존 브라질리언 스타들과는 다른 진중한 태도로 클럽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베를루스코니 구단주의 일방적인 거래로 PSG에 이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리그앙에서 무려 8시즌 동안 활약하며 리그 내 최고의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뛰어난 몸관리를 통해 30대 중반에 들어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8월 첼시로 이적을 선택했는데 주급을 무려 절반이나 깎을 만큼 첼시 이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입단 초기에는 리그 적응에 문제를 보이기도 했지만 적응하고부터는 센터백이 갖춰야 할 모든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4년 동안 리더십과 헌신,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2024년 5월 플루미넨시로 이적을 발표해 많은 팬들의 찬사를 받으며 떠났습니다. 나바스의 축구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한때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실력에 비해 부족한 스타성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밀리며 여러 팀으로 갔습니다. 나바스는 13-14 시즌 레반테와 브라질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뛰어난 선방 능력을 통해 2014년 8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지만 첫 시즌에는 카시아스에 밀려 백업 골키퍼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으로 활약했고 5시즌 동안 라리가 우승 1회, 챔피언스리그 연속 3회 우승 등 눈부신 업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 남을 골키퍼로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크루투아가 영입되며 주전 자리에서 밀려났고 2019년 9월 PSG로 이적해 팀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2021년 이번에는 돈나룸마가 PSG로 이적하며 그의 입지는 줄어들었습니다. 22-23 시즌 후반기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 이적해 팀의 1부 리그 잔류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23-24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난다고 발표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PSG와 결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길고 길었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사가가 끝났습니다. 음바페는 이전에도 레알로 이적하려 했지만 PSG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이적을 막았고 그 결과 파리는 이적료를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음바페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레알은 2021년 첫 공식 오퍼를 넣으면서 무려 3년 만에 이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만큼 음바페의 활약은 세계 최고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모나코 시절부터 압도적인 스피드와 볼 컨트롤, 어린 나이답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는데 20-21 시즌부터는 연계, 슈팅 스킬 등 다방면에서 정교함을 갖추며 완성형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98년생의 어린 나이에도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큰 경기에서도 승리를 결정지을 만큼 강인한 멘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챔스 우승을 거두지 못했는데 23-24 시즌 챔스 우승을 거둔 레알로 이적을 발표해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우승 후보 자리를 더욱 곤고히 굳혔습니다. 루이스 알베르토는 스페인 출신으로 세비야에서 축구를 시작한 선수입니다. 리버풀과 말라가 임대 시절에는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지만 2016년 라치오로 이적하면서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테크닉과 개인기가 좋아서 볼을 직접 운반하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넓은 시야와 킥력이 뛰어나
폼이 한창 좋을 때는 전진 패스를 통해 세리의 탑급 플레이메이커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18-19 시즌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19-20 시즌부터 많은 활동량의 수비력까지 보완하면서 15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해 세리에 리그 도움왕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라치오를 위해 헌신하며 공격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2027년까지 계약이 된 상태지만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날 것임을 밝혀 사우디로의 이적이 예상됩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토니 크로스는 레알에서 완벽한 라스트 댄스를 펼쳤습니다. 2014년부터 10시즌을 뛰는 동안 465경기, 28골 99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챔스 8강에서 지난 시즌 3관왕이자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맨시티를 꺾었고 준결승에서 독일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올라왔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 확률은 매우 높았는데요. 23-24 챔피언스리그 결승 도르트문트전에서 챔스 결승골 어시스트를 자신의 클럽 마지막 스탯으로 쌓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15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토니 크로스는 개인 통산 6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내며 팬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클럽에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준 크로스는 국대 마지막 대회인 유로 2024에서 독일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마르코 로이스의 도르트문트 마지막 경기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클럽에서 시작이었던 12-13 시즌처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렀으나 첫 시즌에도 그랬듯 마지막 시즌도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1995년 도르트문트 유소년에 입단해 2005년까지 차근차근 성장했지만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이적할 수밖에 없었고 2009년 멘헨글라드바흐에서의 활약을 통해 12-13 시즌 친정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로이스가 12년을 활약하는 동안 많은 동료들이 우승을 위해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로이스에게도 빅클럽들의 구애가 이어졌지만 그의 선택은 언제나 도르트문트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서너 시즌 동안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며 전성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축구 지능을 통해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기면서 반전을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도르트문트를 위해 뛰던 로이스는 2024년 5월 구단과 결별을 발표했는데요. 낭만 그 자체였던 커리어의 마지막은 준우승이었지만 팬들은 그가 보여준 충성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선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수마다 새로운 팀으로 이적, 은퇴 등 다양한 이유로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설령 우승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더라도 클럽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의 진심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